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벌써 5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략 그리고 공통 구문을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브루슬리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55강 차거든요. 제가 언젠가 공지사항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어법지존 84강 잘 따라오면 좋지. 근데 좀 오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반드시 완각했으면 좋겠는 목록을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는 24강이면 그러니까 24시간이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고요. 아니면 다 시끄럽고 1강부터 50강 적어도 관계사까지 가면 어법, 구문 독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50강까지만이라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내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야 이때쯤 되면 한번 인증샷 좀 올려봐봐. 노트 필기 멋지게 되어 있을 것 같아 했거든요. 생각보다 노트 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우와 50강을 넘어서서요. 선생님 업로드 언제 되나요? 를 저한테 오히려 퇴근하더라고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이제 겨울방학 시점이니까요. EBS 자체에서는 새로운 강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촬영분, PD님들 스케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좌가 조금 저 역시 원래 완간 계획은 1월 말이었습니다만 아마 조금 늦어져서 2월 중순까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듣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일 테니까요. 너무 퇴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만약에 사교육이었다면 전 반드시 내가 말한 건 지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BS도 스케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경되고 할지 않을 테니까 우리 수험생들 지금 저한테 스케줄이 언제 올라와요? 선생님 2월 달에 완강이 되긴 하는 건 맞아요. 왜 지금 업로드는 12월 달 이후에 업로드된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계시는데 전 그거 보고 짜증나지 않았고요. 우와 애들이 진짜 많이 듣고 있네. 우와 50강이 넘어갔으면 지금쯤 지칠 때도 됐는데 이 녀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됐지? 멋지다 라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멋지게 수업은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스케줄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했던 얘기. 어법은 엉킨 거 있으면 내가 풀어줄게. 사실은 그 풀어주는 작업까지는 앞부분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수험생들한테 아주 솔직하게 제 입장에선 84강까지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점으로 양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그건 약간 거짓말도 있고 사기성이 짙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했고요. 오히려 50강까지만이라도 잘 들어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는 엉켜져 있는 실타래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누적된 것까지도 그리고 어법 문제라면 반드시 적용해서 성적으로 보상받게끔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고 왔습니다. 뒷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잔소리하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왜냐 나 주요한 것들은 다 끝냈거든요. 오늘 생략 공통구문 제가 마음먹으면 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재에 있는 것들 챕터대로 한 번씩은 다 구성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잔소리도 많아진다는 건 학습법에 관련된 설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교재에 넣는 수능형 실전 문제도 풀 거고요. 아니 어법 많이 배웠는데 선생님이 해준다는 건 맨날 교재에 있는 엑서사이즈인데 그거 말고 나는 기출문제도 많이 풀고 싶은데 나는 그거 말고 수능형 실전 문제로 진짜 밑줄형 박스형도 풀고 싶은데 곧 차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구문 독해도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재를 아예 외면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했죠. 우리 수험생들이 나한테 교재에 없이 수업만 들어도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 라고 했던 거예요. 교재는 교재대로 갖고 계시고 저랑 여기다가 첨부 파일 붙여서 기출문제 넣고 저랑 또 여러분들하고 첨부 파일 붙여서 구문 독해 넣고 또 이외에 물론 우리는 어법 지존이니까 어법이라도 잘 해야죠. 하지만 영어니까 그 외의 학습법들은 또 무엇이 되는지 1년치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될지 잔소리할 시간 많을 겁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시간 또 생략 그리고 공통 부분 가기 전에 우리 지나간 13챕터까지의 역사 한번 쫙 보고 가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구와 절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와 절은 84강 우리가 종강하는 그 날까지 써먹을 거다. 명사 구, 형용사 구, 분사 구 아니면 명사절 형용사절,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구문 독해할 때가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라 했던 게 1강이었다고요. 그리고 문장 형식편 지났죠. 그 문장 형식편이 시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사실은 문장 품사 중에, 문장 성분의 품사 중에, sorry.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사의 시제, 동사의 태 하면서 앞부분에서 거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에 해당했던 분사, 부정사, 동명사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준동사, 즉 동사에 준한다 해서 각각 잘 기억해 보시면 여기서 시제도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시제 있었잖아요. 동명사 시제 있었잖아요. 분사 구문에도 시제 한 시제 차이가 나면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동사처럼 태도 존재했잖아요. 수동이라면 to, BPP 쓴다. 동명사 또 수동이라면 being PP 쓴다. 완료 수동 분사구라면 having being PP 쓴다. 수동이면 being은 생략하고 PP 쓴다. 이런 얘기들 시제나 태가 등장했던 이유는 다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분사와 관계사는 왜 관련이 없었어요? 얜 형용사 구였고 얜 형용사 절이었습니다. 물론 관계사 중에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what은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만 명사가 되고 나머지가 다 형용사야. 그랬었던. 그래서 각각 분사와 형용사의 관계도 봤고요. 그 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시제가 우리 시제 일치 불일치 14챕터에서 또 나옵니다. 14챕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일치와 화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제에서 시제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시제 일치 안 하는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또 이 형식은 태와 연결이 있었고요. 시제는 가정법과 연결이 있었고요. 잘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법은 어디 한 부분만 세그먼트만 알고 있어서 네가 완벽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복습을 아주 세부적으로 안 하는 이유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 이제 일치 갈 때, 일치와 화법 갈 때 수일치 설명하려고 상관접속사 또 나올 거고요. 일치 갈 때 또 시제 일치 불일치 총정리 복습 시간이 또 한 번 있을 거고요. 뒷부분에 가면 형용사 부사 챕터 나오는데 형용사 부사는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체크해봐라.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또 뒷 챕터가 앞 챕터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상기해주고 복습하는 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50강까지만이라도 잘 들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건 뒷부분은 또 다른 세그먼트에 분류는 되어 있지만 결국 앞부분에 또 똑같은 얘기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선생님 전 84강 완강 멋들어지게 하려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거든요. 저 역시 멋들어지게 여러분들하고 종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했던 부분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마지막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야죠. 올해가 또 말띠라면서요. 자, 우리 오늘 13챕터 중에 생략하고 공통 갈 거거든요. 그치만 제가 늘 언제나 얘기했듯이 뭐 새거 배우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가죠. 도치에 해당하는 거 우리 총 7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 했었냐면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중에 no sooner than 구문이 아마 어법 문제로는 가장 빈도 있게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근데 조심해. 주어가 대명사 주어면 도치 안 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세 번째, 보어가 문들어 나가도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근데 얘들아 조심해. 얘도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 잘 안 해. 했죠. 네 번째, only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다섯 번째,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가정법에서 if 생략된 거 어법 문제로도 구문 독해할 때도 우리 수험생들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딱 보면 티난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 있고 주어동사 도치됐으면 가정법 묻는 거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면 분사구문이니까 생략된 주어 찾아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각각 판별해야 될 게 다르다 했어요. 여섯 번째 경우의 수가 뭐가 있었냐면 목적어가 문들어 나갈 수 있다. 목적어가 문들어 나가면 도치되냐? 아니 그냥 주어 동사 도치 안 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요. 목적어만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I love you. 내가 너를 강조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It is you that I love.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쓸 수도 있고요. You, I love. 난 너 진짜 너 내가 사랑해. 라고 해서 목적어만 앞으로 보낼 수도 있다 했어요. 마지막 7번째가 so am I, so do I, neither do I 같은 습관상의 도치인데 이것도 지칭하는 사람이
대명사문 도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일 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도 그래 두 명의 나가 아니고 그녀 아프대 그녀 그렇대 그녀가 요즘 좀 힘이 없네 그녀 그러네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 한 명을 지칭할 때 도취하지 않는다 했던 부분 그게 이제 우리 도취 부분에서 했던 얘기고요. 강조도 그냥 여기다 대략 쓰겠습니다. 노트엔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일단 네가 강조하고 싶은 거 it is that 강조용법 사이에 넣으면 돼. It is I that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건 나야. 날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고 it is you t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너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강조하고 싶은 걸 사이에 넣어서 해석할 때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게 제일 이쁘다 했어요. 동사를 강조할 땐 do를 쓸 수도 있다 했어요. I do love you. 이렇게 비교급 강조할 때 다 되는데 very는 안 된다 했어요. 뭐 much, even, still, far 다 괜찮은데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the very 명사 바로 그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의문사 강조하거나 뭐 부정 문구를 강조하거나 기타 등등도 있었고 그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 했던 거 괜찮습니까? 그게 교재 진도가 어디까지 끝났냐면 248페이지까지 끝난 거고요. 저랑 여러분들은 엑서사이즈 2까지 멋지게 다 끝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건 84유니트 생략 볼 건데 선생님 이제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되죠? 아니요. 할 말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냥 교재 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부분이 생략하고 공통 부분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 아주 쉽게 제가 아주 짧은 문장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I love you, him, and my family. 해석 못하는 사람이 없죠. 나 너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했어요. 이 문장은 사실은 띡띡띡 등위 접속사로 계속 연결된 문장입니다. 근데 아주 세부적으로 말하면 뭔가 생략됐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and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하고 and I love my family.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영어는 얘들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걸 효율성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연음, 발음에서도 회화할 때도 연음, 씹히는 축약 현상들이 생각나는 것도 사실은 효율성 때문이고 영어에서 야, 우리 분사구문 왜 만들었어? 문장에서 공통적인 거 주어 빼고 접속사 빼고 문장 짧게 간소화시키려고. 야, 관계사 왜 만들었어? 공통적인 명사 하나 빼고 선행사로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인 거잖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야, 현재 완료 시제 왜 나왔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야. 원래 과거 따로 현재 싸로 쓰면 돼. 근데 그것도 싫거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통으로 붙여서 현재 완료를 쓴단다 했던 거 기억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도 I love you, I love him, and I love my family 이렇게 써야 정석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I love가 다 생략됐다고 가정해도요. 난 너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내 가족 전부 사랑해 라고 해도 뭐 하자 있습니까? 문법적으로도 목적어 and 목적어 해서 다 연결되는 거 맞고요. 즉 영어에서 뭐의 소지만 없다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생략이라는 게 말이 탄생한 거겠죠. 그 내용이 유니트 84예요. 그걸 뭘 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아주 소소하게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ome people go to school by bus and some on foot. 이랬다고 칩시다. 몇몇은 버스 타고 갔고요. 몇몇은 발로 갔어요. 동사가 똑같으니까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좀 뭐 명사를 생략한다. A bird in hand, two in the bush. 제가 예문 책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속담입니다. A bird in hand, 손 안에 있는 새가 as were two in the bush. 숲속에 있는 두보다 낫다. 두 마리 새보다 낫다. 새 명사가 하나 생략됐겠죠. 그러니까 말했지만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뭐가 생략됐는지만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면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영어의 효율성의 취지에서 시작된 게 바로 생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통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공통 부분이라는 건 뭐 공통적으로 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무거나 써봐요. She is and was the best teacher. 꼭 she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선생님이고 and이었다 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 문장 다 정문 and를 기준으로 이형식 동사 있고 보어 이렇게 쫙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나 생략된 건 맞죠? She is the best teacher and was the best teacher. 그녀는 현재도 최고의 선생님이지만 과거에도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라고 한 거 말하자면 she에서 she의 is, was 누군가 하나를 받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 동사가 받고 있는 건 she겠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또 가늠할 수 있잖아요. 생략이나 공통 부분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짧게 간소화시키기 위해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줬고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그리고 뭐가 생략됐는지 뭐가 공통 부분인지 가늠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 영어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생략과 공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꿔서. 네가 출제자입니다. 학생들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구문독해 복잡하다 하거든요. 그럼 제가 썼던 이 두 문장이 굉장히 해석이 구문독해가 난해하고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구문독해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거죠. 그럼 어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법 문제로 자, 이 문장의 어법 문제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널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뭐 내 가족을 사랑했다. 등위 접속사 구문인가? 등위 접속사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앞에 투, ing 잘 썼니? 이렇게 나오거나 동사 시제 같은 거 맞춰놓고 나오겠지. 얘는 어법 문제로 뭐가 등장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 어법을 만들기도 뭐 별게 없고 구문 독해를 복잡하게 하기도 별게 없고 그래서 어법 문제도 구문 독해도 싹 배제되어 있는.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까요? 구문 독해도 어렵지 않고 어법 문제도 등장하지 않고 살짝 우리에게는 빈도수 없는 그리고 중요도 없는 챕터가 오늘 이 시간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없다. 나 설명 5분이면 끝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나 또 혹시 하는 노파심에 제가 일일이 책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8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노트 필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책에 같이 저랑 형광펜 표시하면서 갈 거예요. 2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유닛 84예요. 문장의 일부가 없더라도 뜻을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경우 문장을 간결하기 위해 생략한다 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밑줄 칠게요. 그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얘 취지에서 시작한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 중에 하나 동사의 생략이라고 하는 예문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해석하겠습니다. Some went on foot. 몇몇은 on foot 걸어갔고요. And some by bus. 몇몇은 버스 타고 뭐 생략됐네요. 뭐 생략됐어요? 네, 동사예요. 아니, and 지금 문장이 두 문장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몇몇은 하는 것 같고 몇몇은 버스로 갔다 했어. 그러면 went 중복적이니까 이거 없어도 누구는 버스 타고 갔고 누구는 걸어갔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생략된 건 가늠할 수 있겠구나. 그럼 went 생략되는 거지 뭐. 중복됐으니까. 자, 페이지 넘기셔서요. 명사 생략 있는 2번 문제 갑니다. 제가 좀 전에 썼던 예문, 속담입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두 마리보다 가치 있다. 숲속에 그 다음에 뭐? 두 새보다. 두 마리의 새들보다 가치 있다. 너무 뻔한 명사인지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에 있는 두 마리보다 가치 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명언이나 속담에 쓰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1,000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돈 아닌데. 내 주머니에 있는 지금 500원이 더 소중하다 이거죠. 남들이 1등하고 2등하는 게 부럽긴 하죠. 근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4등급이야? 네 것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죠. 아, 우리 수험생들한테 나 이 얘기 해주고 싶네요. 가끔씩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 5등급인데요. 4등급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나 스스로도 나 일관성 없다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저 5등급에서 선생님 4등급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참 속칭 가빠 없다. 야, 할 거면 1등급을 해야지. 뭘 5등급이 4등급만 됐었다 하면 그게 뭐냐. 목표치가 좀 높아야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땐 선생님 저 5등급인데요. 저 1등급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순식간에 뜬구름 잡고 앉아있네. 야, 5등급, 1등급 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야, 누구는 1등급은 안 되겠냐? 라고 그러니까 제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이 1등급 되는 기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점이 겨울방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겨울방학이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5등급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5등급이면 다음 달까지요.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이 바뀌어 있습니다. 4등급도 있습니다. 두세 문제 맞추는 거요. 어법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죠. 하나만 맞춰놓으시면 3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만 줄이시면 제일 쉬운 거 지사추론 뭐 일치 불일치 그래프 도표 이런 거라면서요. 실수만 안 하시면 야 그리고 우리가 죽으라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야 한 달 지나고 나서 한두 문제 더 못 맞히겠니?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4등급 됩니다. 그럼 또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두 문제만 더 문제 맞춰봅시다. 영어는 국어처럼 등급 간의 구간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구간폭이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1등급이 만약에 96점이라면 영어 2등급은 92점이야. 아니다. 미안. 영어 1등급이 93점이라고 치면 영어 2등급은 88점이야. 뭐 5점 차이야. 4, 5점? 즉 다시 말하자면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등급 간의 구간차가 작다고. 5등급이 1등급 될게요 라고 하면 약간 가랭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좋다? 한 달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어법 지정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 내가 리딩 스킬 책 진짜 열심히 문제를 풀 거거든. 두 문제만 더 맞춰오자. 실수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그럼 다음 달에 한 등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이룰 수 있는 현실의 목표치로 만드십시오. 5개월, 6개월의 장정에 걸려도 결국엔 한 단계씩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저 1등급은 한 6, 7개월 후엔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바로 단기간에 내가 지금 어법 지정했으니까 어법 다 맞고 구문독기 했으니까 다음 달에 구문독기 다 맞고 5등급이 반드시 1등급이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성적은 정직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스텝 하나 밟고 있으면 반드시 그 목표치에 도달할 겁니다. 단! 중간에 좌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한 달 있다가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3병이라는 게 오고 그러다 보니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마라톤 레이스는 끝까지 있다. 내가 좀 힘들면 지치면 쉬었다 가면 되지. 뒤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험생이니까 사람이니까 제가 지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지치면 약간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지만 뒤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속담 얘기가 나와서 잠깐 딴소리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 뭐 보호의 생략? 마찬가지. I don't like to be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지각하고 싶지 않은데 but I frequently am. 나는 종종 그래. 그럼 종종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뒤에 late, 지각한다는 소리, 보호가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늠할 수 있는 거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다 이 문장입니다. 교재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 업그레이드 보면 생략과 문장의 자연스러운 요소, 즉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대개 영문의 방법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라고 교재에 써 있잖아요. 됐죠? 그 다음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 보시면 되고 페이지 넘기서 1페이지예요. 유니트 85.
정신 차리십시오. 조시지 마시고. 자, 공통구문입니다. 공통구문 제가 말했던 명사 하나 주어만 앞에 공통적으로 냅두고 그냥 동사를 일괄성 있게 쓴다 라고 하는 A와 B의 공통형이 있고 뭐 B, X가 앞에 있고 뒤에 공통형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이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저랑 엑서사이즈 풀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명할 게 없는 챕터라는 소리예요. 바로 엑서사이즈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일단 생략된 부분이 뭔지 찾아서 보충하래요. Do it while reading. 먹지 마. 독서할 때. 그럼 뭐 할 때? 뭐 하는 건데요? 먹지 마. 사실은 주어는 you. 명령문이니까 생략됐죠. 네가 you are reading. 네가 독서할 때는 먹지 마. 주어랑 비동사 생략했겠죠. Mary drives faster than Paul. 메리는 더 빨리 운전해요. 폴보다. 그 다음 뒤에요. Paul drives. 폴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거겠네요. 뭐 어법도 뭐 구문도 나올 게 없어. The sun shines in the daytime. 자, 태양은 낮에 반짝이고 and the moon at night. 달은 밤에 여기도 shines 동사 생략됐나 보네요. School ahead. 학교가 앞에 있습니다. Drive carefully.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했어요. 땡땡 이런 건 우리가 1강 구절할 때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것들은 부연 설명이다 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얘를 잠깐 빼도 앞에는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문장이 아니고 학교는 앞에 있다. 동사 하나 있어야지. School is ahead 이런 거예요. So come when you want to. 와 네가 원할 때. 네가 오고 싶을 때 want to come. 네가 오고 싶을 때 와. 투부정사에서 중복적인 거 하나 생략된 것뿐이네요. 됐어요? 오케이. 뭐 주관식으로 생략된 걸 찾으시어도 없을 거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한번 확인만 했습니다. 미출진 부분과 공통관계에 있는 어구들을 모두 찾으세요. 이번에는 공통 확인해 보는 거예요. Gerald is a troublemaker in class. 제럴드는 클래스에서 항상 troublemaker였고 이다. 그러면 얘랑 공통관계에 있는 거 was and is 이거였겠네. 괜찮아요? I prefer live to recorded performances. 나는 live가 아니라 live겠네요. 나는 녹음된 공연보단 라이브 공연을 더 좋아한다 했어요. 그럼 공연의 공통관계 recorded live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공통관계는 어차피 접속사를 기준으로 prefer A to B 얘도 비교급 같은 접속사죠. Water turns into the ice at the 0 degrees Celsius and into the steam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 바뀌어요. 100도씨에선 0도씨에선 얼음으로 100도씨에선 스팀으로 바뀌어요 했어요. 바뀐다. 얘 공통 부분 0도씨에선 얼음으로 100도씨에선 이렇게 바뀐다 이거겠지. He studied music in Vienna and painting in Paris. 그는 공부했다. 또 공통관계 있는 거? 예. and를 기준으로 비엘에서는 음악을, 파리에서는 페인팅을 하시면 되죠. 마지막 John is a man of learning but not of practice. 좌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연습하는, 실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항상 뭐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다. 얘 맨에 걸리는 거? 얘 이렇게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게 생략과 공통의 다예요. 설명은 오늘 이 시간 끝났습니다. 됐어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다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말씀드렸던 251페이지 공통 부분을 지나 여러분들하고 지금 페이지 넘기시면 252페이지 엑서사이즈 4까지 모두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86강 삽입동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엔 87강 무생물 주어 구분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유니트로 따지면 86, 87 유니트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끝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약속드렸죠. 아마 난 오늘 잔소리를 할 거다. 여러분들한테 영역별로 공부 방법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나 LC학습법 얘기해주고 싶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첨부 파일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동안에 올라가 있던 첨부 파일 중에 강좌 계획표가 조금 수정됐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나 좀 뺄 거 빼고 싶은데 엑서사이즈 빼고 싶은데 나 혼자 풀어보게. 나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거 싫은데 이거 빼고 싶은데 이럴까 봐서요. 여기서는 내가 듣기학습법 얘기했다. 여기서는 내가 어휘학습법 얘기했다. 추가적인 세부적인 첨부 파일을 다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보고 갈게요.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나 그거부터 판단해라 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뭔 소리였냐면 나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 그러는 친구들 어휘. 나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구문독해와 어법을 나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답이 틀려. 그러면 리딩 스킬을 사실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영어 학습 방법의 순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나 뭐 문제풀이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의 수험생들은 자기가 고3이라며 자기가 수험생이라며 자기는 재수생이니까 기본은 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문제들만 주구장창 푼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시중에 나가면 다 엔제 시리즈, 기출 시리즈는 다 책이 없어. 왜? 기본도 안 돼 있는 녀석들이 자꾸 이것만 푼다. 아니.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휘 쌓았고 어법 쌓았고 구문독해 쌓았고 리딩 스킬 쌓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부터 했던 얘기가 어휘학습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교과서 어휘 어떻게 가. 어법하고 구문이 있다면 사실은 어법 순서가 먼저야. 어법이 돼야 구문독해가 가능하거든. 어법 지존에서는 선생님이 어법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구문독해로 알싸하게 이어지도록 해줄게 라는 얘기도 했고요. 문제 풀면서 어법은 얘들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거랑 또 달라. 어법이 알고만 있으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말고 알고 있으면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적용할 땐 어떻게 해? 그리고 그걸 갖고 구문독해 어떻게 해?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딩 스킬에 해당하는 거 리딩 스킬은 일단 일련의 것들이 다 되고 나면 문제 출제자 의도에 맞게 통합사고를 키우면서 유형별 전략전술을 세워가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사실은 1년 동안에 연간학습을 짤 땐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 아이들은 중구 난방으로 가냐. 맨 처음에 겨울방학 때 문제풀이 했다가 독해했다가 EBS에서 뭐 무슨 갑자기 수특 나왔다고 하면 수특 했다가 어법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법 했다가 막 단어 외워야 될 것 같아 단어 했다가 이거 말고 자기의 연간 스케줄을 일단 짜워놓고 그리고 나서 소소한 거 수정하고 개혁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법지존 오면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영어 학습법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빠졌던 게 LC였습니다. 자, 듣기요. 듣기는 자 예전에 50문항이었을 때 2년 전입니다. 그렇죠? 17개 듣기 그리고 33문제 RC,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 순수하게 이 RC에서 어휘 문제 두 개, 어법 문제 2개,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 29문제, 여기에 뭐 장문이 있고 빈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면 작년 2014년도에는 2014년도 수능에서는 문항수가 45무로 바뀌면서 22, 23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문제 하나, 어법 문제 하나 이렇게 축소되어 있었던 거죠. 현재 우리 2015학년도 수능 45문항입니다. 45문항 똑같은데 다시 LC는 축소돼서 17문제가 LC입니다. 됐니? 그러면 5문제가 축소됐으니까 다시 28문항이 RC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더하기 잘한 거 맞습니까? 17, 28, 45 그렇겠네. 지금 이제 LC가 다시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RC가 28문제로 증대되면서 어휘 문제가 하나 더 다시 원래대로 추가될지 어법 문제가 다시 하나 더 추가될지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6월 모평 가봐야 완벽해지는데 적어도 이제 3, 4월 시도교육청 보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눌지 양상이 정해질 것이다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AP 뭐 선택형 AP 했다가 이제 우리 이제 AP 없이 다 통합된 거고요. 됐죠? 자자자자. 문제는 이제 우리는 LC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작년보다 LC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LC는 우리 수험생들 마음속에 그냥 항상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항상 구문 독해가 어려워지고 어휘 수준 복잡해지고 빈칸 추론, 이 추론력과 사고력이 없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지는 거 맞거든요. 상대적으로 듣기는 쉬운 거 맞습니다. 그건 저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쉬운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제가 수험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너 그러면 22문제, 17문제 다 맞습니까? 쉽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쉽기 때문에 간과한다고요. 그거부터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답률을 분석해보면 정답률, 고득점자들 있죠. 항상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실수해서 틀리는 데가 듣기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 거죠. 실수해서, 그러니까 고득점자들도 1등급, 2등급 친구들도 실수해서 틀려오는 것들이 듣기라고요. 아니, 독해는 시간이 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풀면 됩니다. 듣기는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셋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중하위권 친구들로 내려갈게요. 중하위권 친구들도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몰라서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바보 같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 소리냐면 듣기 쉽다면서요. 네, 쉽다니까요. 그럼 듣기라도 원점수 만점은 받으셔야죠. 100점 만점이라면 2점 배점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34점입니다. 그쵸? 3점짜리 배점이 한두 개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듣기 문항에서 36점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2014학년도 수능이면 거의 절반이었고요. 이건 좀 사실은 오바여서 이게 입시제도가 바뀌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뭐가 됐던 간에 우리 중하위권, 그러니까 1, 2등급 친구들은 실수해서 틀린다고 가정하면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 마셔야 돼요. 듣기 쉽다니까요. 듣기 쉬우면 얘 원점수 만점은 보장해 놓고 그리고 뭐 어법하고 구문하고 뭐 리딩 스킬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쉽다고 듣기는 간과하니까 듣기는 듣기대로 못 맞고 그리고 이제 독해는 독해대로 어려우니까 또 독해는 독해대로 못 맞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듣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자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또 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수험생들이 듣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첫 번째로 지적하면 쉽답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해줘. 쉬워요. 쉬우니까 틀리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간과한다고요. 쉬우니까 일단 얘는 됐고 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어휘부터 할래, 어법부터 할래, 나 구문부터 할래 이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다 못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오류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으면 돼. 무슨 듣기가 개념이 필요해? 개념 없어. 듣기가 무슨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 듣기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되지 않나? 죽도록 많이 들으면 되지 않나? 야, 죽도록 많이 듣는데 많이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좋지 않겠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애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하면 사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애플이 사과라는 걸 모릅니다. 한 100만 번 듣기 평가를 애플 듣다 보면 언젠간 맞아 애플은 사과지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애기들이 자꾸 쉽다고 생각하는데 간과하다 보니까 성적은 안 오르고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또 성적이 안 오르고요. 그 다음 많이 들으면 좋다는 아는데 무조건적으로 많이 우리는 항상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디데이까지는 가야죠. 디데이 전까지는 완벽해져야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1시간씩 듣기 평가를 듣는다고 치면 수능 날까지 충분히 만점 받는데 솔직히 하루에 매일 듣기 평가 1시간 영어 공부도 1시간 못하는데 그중에 듣기만 언제 듣기 평가 1시간을 할 수 있어.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재수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학생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시험 공부하면서 학교 학사 일정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부터요. 왜 개념이 없어요? 우리 수험생들의 듣기 학습법, 듣기 공부 방법 얘기하면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풉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쫙 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삽니다. 네, 여러분들 흉내내 볼게요. 듣기 평가를 듣습니다. 1일 모의고사를 풉니다. 풀고 나면 어떡합니까?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나면 뭐합니까? 뭐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회 갑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풀이만 많이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실전 문제를 푸는 단계는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도 영어도 일련의 것들이 되어 있어야 맨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거라고. 듣기 평가도 일련의 개념이 있어야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듣기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건 사실은 발음, 연음, 축약, 생략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가 들려야지 뭘 듣기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발음이나 축약이나 연음이나 생략이 우리 범교과 수준의 즉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듣기평가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것만 먼저 정리해 놓고 숙제하시는 겁니다. I want to go to the church. 70만 수험생 제가 다 듣는다고 얘기했죠. I want to go to the church. 그럼 여러분들 뭐 들으셨어요? church 들으셨잖아요. 그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쓴 게 아니라 그냥 want to를 뭐나 정도로 부드럽게 연음 정도만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만 더 빨라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애기들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발음, 연음, 축약, 생략 요 정도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아이고 난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외우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듣기평 독해도 여러분들 유형 있죠. 독해 유형 얘기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 다 얘기하잖아요. 뭐 빈칸 있고 지사 있고 일치 불치 있고 주제 제목 찾고 삽입자가 있고 이어지고 순서 있고 뭐 블라블라. 듣기 유형은 없습니까? 듣기. 그 뭐 그림 찾으래지 시간 돈 계산하래지 장소 찾으래지 두 사람의 관계 찾으라지 저기 뒤에 세트 문항 있지 말하기 부분 있지 다 문제 유형별로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수능이 94년부터 시작한 이래로 그 유형이 거의 많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등장하는 유형이면 거기에 매번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단어를 네 방식대로 말고 씹히면 씹히는 대로 축약되면 축약되는 대로 그렇게 좀 정리해야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모든 일련의 개념 과정이라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또 흥분했네요. 자, 그 다음 표현 정리하셔야죠. 표현. 예를 들어 How come 다음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이랬을 때 맨 마지막에 How come 이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왔니? 이거죠. 그럼 어떻게 왔니?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택지에 보면 I come here by bus. 나 여기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쫙 체크합니다. 틀렸습니다. How come은 어떻게 왔니가 아니고요. Why? 왜?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왜? 왜 그런 건데? 라고 물어봤는데 난 버스 타고 왔지. 이게 답이 말이 되니?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기출되었던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내 위안엔 나비 있다. 이거죠. 내 안에 너 있다도 아니고 내 위안에는 나비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내일 시험이다. 너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 내 기분이 어때?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알맞은 여자의 답을 찾으랍니다. 선택지, 그럼 I am nervous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나 엄청 긴장돼. 이런 선택지 보기가 없습니다. 대신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얘네 지금 뭐 위에 나비가 왜 있대 미쳤나 봐. 이건 일단 아니고 딴 거 찾고 있는 거죠. 내 위안에 지금 나비가 펄럭대는 것처럼 엄청 긴장된다는 표현이거든요. 회화 표현이잖아요. 회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수 없는 구어체 회화들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많죠. 꽤 많이 등장하는데 뭐 모르는데 100만 번 듣다 보면 그게 알아지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유형별 전략 전술 가야 합니다. 독해에도 유형별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처럼 듣기 평가에도 유형별 전략 전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시간 돈 계산 우리 수험생들의 오답률 가장 많은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나 돈 계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맨날 보면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대. 내가 늘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아는 건데 틀리는 건 그건 더 바보 같은 짓이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시간이나 돈 계산 제가 예문 들어봐요. How much is an apple? 이 사과 얼마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1 each. 각각 1달러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이제 입력됐습니다. Give me 3. 3개 주세요. 그럼 이제 곱하기 3, $3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꼭 대화자는 나와서 어머 여기 파인애플 맛있겠네요. 얼마예요? 바나나도 좋겠네요. 이건 얼마예요? 막 블라블라 막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You're lucky. Today, there's a 50% off today. 오늘은 50% 세일입니다 했어요. 그럼 애플 가격은 총 얼마? 얘가 산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는 3달러 정보에만 혹은 파인애플, 바나나 다른 숫자 정보에만 막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시간이나 동계산은 반전이 등장합니다. 3달러 정보 맞는데요. 맨 마지막에 50% off 했으니까 정답은 1.5달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앞대가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 돈 계산 똑같지 않아요? 시간? 항상 무슨 영화 본다지 않니? 그럼 영화 본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하지 않니? 그럼 let's meet at 7 o'clock.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머릿속에 콱 박히게요. 아 그럼 7시 됐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 무슨 야 영화는 언제 시작하는데 그럼 좀 더 일찍 만나서 뭐 또 무슨 저녁 먹고 할까? 끝나면 몇 시야? 뭐 시간이 몇 개 막 나오겠죠. 막 또 블라블라블라 얘기 나오다 맨 마지막에 반전은 늘 존재합니다. Isn't it too early? 너무 빨리 아니야? Why didn't we meet in 3 hours later? 아까 half hour later. 너무 빠르게 30분 있다 만날까? 오케이.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네, 7시 반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은 앞부분에 속칭 말하면 그걸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낚시법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나 동계산 뒷부분에 분명히 대화자의 반전이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숫자를 입 밖으로 말한 건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애플 3개 3달러 근데 맨 마지막에 That's a 50% off today. 오늘 50%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1.5달러라는 대화 정보를 네이티브 스피커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7시에 만나요. 7 o'clock 정확히 줬어요. 그치만 Why don't you meet in half hour later? 오케이. 우리 30분 있다 만날까? 오케이. 7시 30분이라는 7:30라는 숫자를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반전이 나오면 계산해서 답 찾아야 돼요. 유형별로 각각의 정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형은 다 알고 있대. 근데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언젠간 알게 된대. 아니 언젠가 알아지는 건 필요 없어 나는. D-Day 수능 전까지 완벽해져야 돼. 적어도 9월 모평 전까지는 완벽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거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듣기 강좌를 해주셔야죠. 아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듣기 시중에 요즘에 좋은 교재들 많아요. 그러니까 발음, 연음 정리되어 있는 거, 어휘 정리되어 있는 거, 표현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유형별 전략 전술 있는 거 많아요. 1년에 이런 개념이 끝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가 독해는 NG 시리즈 많죠. 300제, 500제, 기출 10개년, 뭐 몇 개년 막 되게 많죠. 근데 듣기는 막 NG 시리즈 되게 많습니까? 시중에? 막 1000제, 막 300제, 500제 이런 거 되게 많습니까? 기출 막 10개년 분석 이런 거 많습니까? 듣기는 상대적으로 NG 시리즈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반증이냐면 듣기는 양치기보다요. 질치기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요. 하나를 정확하게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나 드럽고 치사해서 야 맨날 등장하는 어휘, 맨날 등장하는 표현 나 같으면 암기하겠다. 맨날 등장하는 패턴 나 같으면 맨날 등장하는 그 유형별 전략주소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개념과 여러분들한테는 양치기보다는 질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액시 학습법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미리 공고한 대로 모생물 주어편 그리고 뭐 삽입 동격 구문편 이 부분인데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습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 복습만 잘 해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